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1등급 메이커 이하영이고요. 이제 드디어 9월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제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포커스는 2024학년도 수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나도 수능의 기조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수능에서 어떻게 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6월과 9월을 거치면서 그리고 교육부와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것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적어도 1번부터 30번 문항까지는 다 풀어볼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게 정말 정확한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30번 문항이거나 21번 문항 그냥 풀지 마라고 했던 문제들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1번부터 30번 문항까지 다 도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4점짜리 문항들에서 변별력이 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엄청 기대했었어요. 9월 모의평가 문제 과연 어떻게 낼까? 아주 어려운 문항 없애라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전 진짜 평가원은 대단한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거 보면 나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통수학부터 해가지고요. 선생님 선택 과목까지 다 풀어드릴 건데 공통수학 앞부분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 나온 것 보면 글이 많이 확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학생들이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집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부족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걔네들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계산 자체가 아주 복잡하거나 까다롭기보다는 여러분이 개념적인 것들을 좀 정말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항 번호를 보면 얘가 어렵다 쉽다가 좀 결정이 되었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히려 객관식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오답률을 낮춰야 되거든. 그런 입장에서는 단답형 문항, 우리가 원래 소위 얘기했던 22번 문항이나 30번 문항이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졌고요. 오히려 객관식 문항의 난이도는 높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 관리하는 그러한 능력도 많이 키우셔야 된다는 거. 아, 나 진짜 못 풀겠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선 내가 알고 풀 수 있는 문항부터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평가원에서는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차 함수에 대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값에 대한 것들도 매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또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우선은 공통 문제들 공통 문항 1번 문항부터 22번 문항까지 먼저 풀어드릴 거고요. 또 선택 과목 연결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객관식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이거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곱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수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3에 1 빼기 루트 5, 1 더하기 루트 5잖아. 뭐예요?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3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거 몇 번에 있었어? 5번에 있었습니다. 1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죠. 그래서 1번 문항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2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얘를 딱 보는 순간 뭐다? F'1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F'X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얘는 얼마가 돼? 4x-1이 되고요. F'의 X 대신에 1 대입하면 4-1이라 얘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에 있었다는 거. 2점짜리 문항은 진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항입니다.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이지? 4사분면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루트 6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게 R분의 뭐예요? X 좌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R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3이 되는 거고 X좌표가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고 6이고요.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3이고요. 얘가 3이고요. 자, 미안해요. 얘가 3이고요. 얘가 얼마예요? 루트 6이에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y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3의 제곱 9에서 6을 빼면 얘는 얼마? 루트 3이 되었죠. 따라서 얘의 좌표가 x좌표는 양의 값을 가지고 y좌표는 음의 값을 가지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즉 루트 6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분모 분자 루트 6으로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6분의 얼마가 됩니까? 3 루트 2가 되겠지. 18이니까. 따라서 한 번 더 약분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에 있고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동경 이용해서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 거 더 추천합니다. 이게 더 간단할 거예요. 물론 사인과 코사인의 성질을 가지고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것 이용해서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고요. 4사분면에서의 사인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니까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임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3번 문항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 여러분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왔을 때 우극한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었죠.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왔습니다. 좌극한은 얼마? 0이 되어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1페이지에 있는 문항은 뭐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1페이지에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4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5번 문항 워낙 많이 봤던 발문으로 시작을 하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첫 장이 0보다 크고요. 공비도 0보다 커야 되네요 라는 것은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비수열의 특징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모습이 나오네요. A6분의 A3도 있고 A8도 있는데 누구한테 가는 게 좋아? A6분의 A8은 R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는 A3 곱하기 R제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12라는 거야. A3에서 공비 제곱을 곱하면 얘는 뭐랑 같습니까? A5랑 같아. 근데 A5가 여기 있어. 얘가 12라는 거야. 그럼 12에다가 A7을 더했더니 36이 되었으니 A7은 얼마가 됩니까? 24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5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12였죠. 그러면 분해로 고치면 R제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거 활용해서 A11의 값만 구하면 끝나. A11은 나는 A7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R의 4제곱만큼 차이 나고 A7이 24라는 거 알고 있고 R의 4제곱은요. R의 제곱의 제곱인데 R제곱이 2야.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96이 되었어요 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에 있었고요. 등비수열의 다양한 특징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요 정도 3점짜리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fx가 3차 함수인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x는 3에서 극소이다. 그때 fx의 극대값을 물어봤어요. 즉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고 했으니 목표는 뭐가 됩니까?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고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대요.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는 3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x 빼기 1 그리고 3에서 극소 x 빼기 3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얘를 전개해 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개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어서 2a가 마이너스 6인 거야.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얼마가 되었다? 마이너스 9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9 더하기 1을 계산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얘네들 사라져서 6이 되는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역시나 충분히 우리가 많이 봐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극대, 극소, 3차 함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 많이 봤던 모습이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로그의 계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로그의 밑변환 공식 같은 거를 좀 잘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분수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기출문제로도 우리가 꽤 많이 봤던 내용인데 3a와 2b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수 계산이 나오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통분입니다. 그럼 얘를 통분하면 6ab로 통분할 수 있겠지. 6ab로 통분하면 얘는 뭐가 돼요? 2b가 될 거고 플러스 3a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a와 b의 곱이 로그 9의 2야. 그런데 우리는 9가 얼마라는 거 알아? 3의 제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서 나갑니까? 2분의 1의 로그 3의 2가 될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분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6 곱하기 ab는 2분의 1의 로그 3의 2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b 더하기 3a. 2b 더하기 3a는 로그 3의 32야. 그러면 얘는 로그의 3의 선생님 그대로 32라고 써볼게요. 따라서 얘네들은 약분돼서 3이 될 거고 로그 3, 로그 3이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 있는 이 3을 선생님이 여기 있는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리면 결국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의 2의 세제곱 분의 32는 뭐예요? 2의 5제곱이 될 거 아니야. 3 앞으로 나가고 5 앞으로 나오면 3분의 5의 로그 2의 2는 1이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5가 되어요 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7번 문제까지는 수월하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활용한 전형적인 문항이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3점짜리 문항, 7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또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입니다. 얘는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단답형에서 자주 출제되던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지? F'X와 F0이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 매번 강조하던 거 F'X가 주어져 있는데 F0이야? 얘는 뭐예요? 적분상수에 대한 얘기고 따라서 적분하면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조금 이상하지? 2배의 F1이 있었어. 그러면 x라는 i를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이가 사라지면서 F1의 x제곱이고 플러스 적분상수 얼마라고요? 4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자, 이상한 건 뭐야? 이 F1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할 거야? 1부터 대입하면 F1은 2 마이너스 F1 더하기 4가 되어서 한쪽으로 넘기면 2배의 F1이 6이 될 거고요. 따라서 F1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2x 세제곱에 F1에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F2에서의 함수값은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4가 되어서 정답은 8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에 있었고요.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에서 F1이 주어져 있다고? 모르겠어.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해보자? 1 대입해보자. 이런 것들만 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러한 팁들 한 번 정도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항 이렇게 해결해봤고요. 이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여러분 코사인과 사인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니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한 주기 내에서 코사인 x의 값이 사인의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의 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베타 빼기 알파예요. 그럼 딱 봐도 이상하잖아. 7분의 파이.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의 99%다 뭐예요?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0과 2파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코사인의 값과 사인의 값, 함수의 그래프 한번 찾아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가 있을 거야.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 최대값이 1이고요.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최소값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예쁘게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보라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겠지. 그래서 한 주기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나타낼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갔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죄송해요. 자, 예쁘게 그립시다. 이렇게 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자, 이렇게 보라색 한 번 더 나타낼 거고요.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니?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인과 코사인에서 우선 대칭성을 활용하긴 하겠지만 여기가 얼마가 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4분의 파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중에 양수인 것 중에 가장 작은 건 4분의 파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사인의 7분의 파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뭐가 있을 거야? 7분의 파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사인의 7분의 파이보다는 코사인이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사인의 7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니 여기에 대한 함수값, 얘가 바로 뭐예요? y는 사인의 얼마가 된다? 7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죠? 자, 그러면 보라색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보라색 입장에서 사인의 7분의 파이, 이 빨강색보다 아래에 있는 이 구간의 x좌표가 얘가 알파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를 활용할 거다? 대칭성을 활용할 거다. 대칭성 입장에서 살펴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때? 같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또 뭐가 같아? 여기도 여러분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수각이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를 이용하는 거다?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얘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파이였지. 2분의 파이에서 얼마만큼 거꾸로 간 거야? 7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간 거야. 따라서 알파는요. 2분의 파이에서 빼기 7분의 파이만큼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느끼는 건 여기에서부터 가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베타라는 건 얘가 2분의 파이, 얘가 파이, 얘가 얼마예요? 2분의 3파이니까 베타는 2분의 3파이에서 플러스 얼마가 돼? 7분의 파이가 되었구나.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파이가 되겠지. 7분의 파이에서 빼기 7분의 파이니까 7분의 2 파이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7분의 9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칭성만 잘 이용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대칭성들 잘 기억하고 문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7분의 9파이였고요.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사인이나 코사인의 또는 탄젠트의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해결하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 충분히 4점짜리 문항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점짜리 문항 첫 번째 9번 문항으로 해결해 봤고요. 또 10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fx를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해서 fx를 이렇게 진행시킨 친구들이 있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너무나도 착하게 마이너스 2,f의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그리고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날 때 그래서 f'x 구해서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가 1,3에서 만난대.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x 대신에 1, y 대신에 3 대입하면 주어진 조건 만족한대. 그렇게 해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y는 fx 위의 점 2, 3에서의 접선이 점 1, 3에서 만난대. 근데 여러분 눈에 갑자기 확 띄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여기에 2, 3에서의 접선이 어디서 만난대? 1, 3에서 만난대. 봐. 1, 3이라는 아이가 있어. 여기에 이 점이 1, 3인데 어디에서? 여기에 있는 2, 3에서 접선을 그었대. y좌표가 같은데 2, 3에서 접선이 1, 3을 지난대. 그럼 이 접선은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x축에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x축에 평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입장에서 여러분이 봐봐요. 얘네들은 어떻게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까? 2, 3이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3이면서요. 2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었다? 0이 되었네요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2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x-k가 하나 있을 거면서 얼마예요? 2에서의 함수값이 3이어야 되지. 2 대입해봐.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3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fx를 우리가 찾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도 어디서 만나? 1, 3을 지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 여기가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반드시 얼마를 지나? 1, 3을 지나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겠지.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1 빼기 2분의 3 빼기 f의 마이너스 2가 뭐랑 같아? f'의 마이너스 2와 같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몽땅의 제곱은 16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얘를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f'x는 2의 x-2의 x-k 플러스 x-2의 제곱에 얘 미분하면 0이잖아?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4 몽땅의 제곱은 16이 되는 거야. 그대로 우리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얼마입니까? 3이고요. 3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야. 그러면 16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빼기 3이 될 거예요. 는 얘랑 같아지면 되지. 즉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16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얘네들은 사라지네요. 그리고 얘네들 다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뀔 거야. 그리고 얘네들도 다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6에 2 플러스 k는 3, 8, 24일 2 플러스 k에다가 3 곱하기 16 얼마? 48이 된 거야. 한쪽으로 넘기면 얼마가 됩니까? 8에 2 플러스 k는 48 반대로 보내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2가 넘어가면 k는 얼마?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0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k에다 우선 마이너스 8 대입해서 fx 써볼게요. x-2의 제곱에 x 빼기 8에다가 더하기 3인데 x에다가 0 대입하면 2의 제곱 4, 8, 32 더하기 3이라 정답은 얼마? 3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이 접선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셔도 돼요.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얘가 사실은 연계 문항이었거든요. 4점짜리 연계 문항 여러분이 눈여겨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 교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X축과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접선이 X축과 평행하다.
접선이 x축과 평행하다.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fx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편해져요.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된 거야?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대. 어라? y좌표가 같네? 접선이 x축과 평행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번 문항 굉장히 좋은 문항이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0번 문항도 해결해 봤고요. 이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이 메인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각각의 개념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던 개념이고요. 절대값을 해결하는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게 9월 모의평가고 선생님이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수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문제,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에서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자, 그럼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두 점 P와 Q는 시각 T는 0일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T가 0일 때 각각 점 A는 1에서 출발해. 원점 아니에요. B는 어디서 출발해? 8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인대요. 그때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위치의 차의 절대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구해야 돼. 근데 위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를 부정적분을 계산하는데 적분상수가 1, 적분상수가 8이라는 뜻이라고요.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럼 P의 위치에 x1, t라고 한다면 얘 적분하면 뭐예요?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Q의 위치를 x2, t라고 한다면 t 제곱 플러스 4t에다가 플러스 얼마? 8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 처음으로 4가 될 때, 4가 여러 번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4가 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선 여기서 이걸 빼봅시다. 그러면 t 세제곱이고요. 이 t제곱에서 t제곱을 빼면 플러스 t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7t 빼기 4t 하면 마이너스 11t 그리고 1에서 8을 빼면 빼기 7이 되는데 얘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4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t에 관한 3차 함수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4가 되게 하는 t의 값을 찾는데 그 중에 t의 값이 양수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아내면 되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생각할 거야. t가 0일 때 보자. 얘 얼마에서 출발해요? 마이너스 7에서 출발해요. 자, 얘가 지금 t가 0일 때가 이렇게 우리가 3차 함수가 있는데 t가 0일 때 얼마에서 출발하는 거야? 마이너스 7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7에서 연속인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4가 되지도 못한 채로 4로 갈 수 있습니까? 이 3차 함수는요. 4가 되려면 3차 함수값이 4가 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되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3차 함수의 함수값이 처음으로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얘가 4가 될 때의 t의 값을 구해서 그 중에 작은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만 자, 마이너스 7에서 출발한대.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될 때의 t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11t에서 마이너스 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딱 봐도 대입해서 0 되는 t의 값을 생각을 하면 3의 약수니까 1 아니면 3이야.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3이야. 근데 1은 안 돼. 마이너스 1도 안 되겠어. 그러면 3으로 조립제법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왜 마이너스 3 안 하고 3 해요? t는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이고요. 3으로 우리가 조립제법 해보도록 할게요. 1, 3이고요. 4죠. 12죠. 1이고 3이고 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t 마이너스 3에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t가 3인가요? 네. 선생님 뒤에서 얘가 0 되게 하는 t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 우선 첫 번째 무조건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판별식부터 확인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을 이용하면 2로 나누면 얼마예요? 2지.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ac 하면 1이 돼서 얘 0보다 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T1, T2라고 하면 두 실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야. 두 실근의 곱이 얼마예요? 1이에요. 곱해서 0보다 큰데 더해서 0보다 작아. 둘 다 음수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가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t의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자. 이렇게 될 때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뭐가 중요해?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자 이제 속도 입장에서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가 t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3, 1이고요. 1이고 7인데 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속도 그래프는 우리가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고요. 얘가 얼마예요? 1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까지였습니까?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가 t가 3일 때니까 0에서부터 얼마까지? 3까지를 적분해 줘야 되는데 0에서부터 1까지는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의 0에서부터 1까지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1에서부터 3까지는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보자. 우리가 이미 얘의 한 부정적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가 적분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여러분이 본다면 여기 있는 x1 t에다가 1 대입하고 t에다 0 대입하면 되죠. 근데 사실은 적분상수 의미가 있습니까? 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분상수도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부터 우선 대입을 할게요. 1을 대입하는데 적분상수 없는 모습으로 대입을 한다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에 1 플러스 2 마이너스 7인 거야. 얘 없어? 자 이제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에서 빼기 7을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니까 얘는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냈어요. 자 이제 이 부분 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부터 대입할 거야. 그러면 27 플러스 9, 2, 18 마이너스 3, 7, 21이 될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은 의미가 없어요. 왜? 나중에 또 뺄 거니까. 자, 그래서 1 없이 빼는 거야. 그럼 얘는 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24가 되겠지. 24 더하기 4가 되어서 얘는 28이 된 거예요. 28이랑 4랑 더했으니까 정답은 32가 되어서 정답 5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움직인 거리에 대한 개념은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두 점 중에서 누가 더 멀리 갔느냐를 알면 좋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두 점의 위치의 차를 뭐 해줘야 돼? 절대값을 붙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1번 문항도 해결해 봤고요. 이제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나올 줄 알았어. 그죠? 추론하는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짝수나 홀수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누누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기준도 주어져 있어요. A2와 A 사이의 합이 40이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A1을 찾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좋은 정말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 항이 자연수래요. 첫째 항이 자연수야. 자연수인 수열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N이 홀수인 경우에는 거기다 1을 더하래. 1을 더하는 순간 뭐가 되지? 짝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AN이 홀수야. AN이 홀수인데 거기다 1을 더하면 짝수가 돼. 그래서 첫째 항이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에다가 뭐 자연수가 홀수인 경우든 짝수인 경우든 간에 그 첫째 항이 만약에 홀수라면 그 다음 번째 항은 짝수가 될 거고, 자, 만약에 첫째 항이 짝수야. 그러면 짝수인데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래. 짝수에 2분의 1을 곱하면 걔도 뭐예요? 자연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봐. 얘네들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항이 다 모여야 돼? 자연수구나 라는 것도 하나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A2와 A 사이의 합이 40이 되었는데 우리는 누가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아? A2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A2에서 A3 가고 A4를 가서 얘네 둘이 더해서 40이 될 때의 누구를 찾아내면 돼? A1을 찾아내면 돼. 그러면 A2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A2는 뭐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A2가 우선 홀수다라고 해보자. 즉 K인데 얘가 홀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홀수이기 때문에 A3은 뭐가 됩니까? K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뭐가 돼?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지. 홀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짝수야. 그러면 짝수이기 때문에 A4는 뭐가 됩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때 A2와 A4를 더하래요. 그러면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3K 플러스 1인데 이 값이 얼마? 40이구나. 그러면 3K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이 될 거고 3K는 79가 되어서 K는 홀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닙니다. K는 뭐였어? 짝수였구나. 그러면 K가 짝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K가 짝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건데 K가 짝수라면 A3은 뭐가 됩니까? 2분의 K가 되죠. 자, 2분의 K가 되었어. 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2분의 K는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6을 2로 나누면 3이 돼서 얘는 홀수가 돼. 8은 2로 나누면 4가 돼서 짝수가 되는 거야. 어떡하지? 2분의 K가 얼마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 2분의 K가 홀수라면 A4는 여기다 1을 더한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3K 더하기 1이 40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K는 39가 되어서요. 얘네들이 약분이 되면서 K의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6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6이 되었어. K가 26이야. 그러면 2분의 K는 2분의 26이니까 13. 홀수 맞지?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K가 얼마인 거 하나 찾아냈어? 26인 거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2분의 K가요. 뭐일 수도 있어요? 짝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또다시 얼마로 나눠? 2로 나누죠. 즉 2분의 1을 곱하면 A4는 4분의 K가 될 거야. 따라서 A2와 A4의 합은 K 플러스 4분의 K인데 얘가 40이 되면 되겠지. 즉 4분의 5K가 40이 되면 되는데 얘는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8이 되고 K는 얼마가 되었다? 32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2가 되었어? 2분의 K 얼마입니까? 16. 짝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K의 값이 얼마이거나 26이거나 32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꾸로 가야 된단 말이야. 거꾸로 가는 입장에서 A1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A1이 만약에 홀수였다면 더하기 1이 되어서 26이니까 얼마였을 수 있어? 25에서 더하기 1에서 26이 될 수 있어. 근데 A1이 만약에 짝수였다면 2분의 1을 곱해서 26이 되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될 수 있어? 52가 될 수 있어. 같은 이유로 A1이 홀수였어. 더하기 1을 해서 32가 되었으니까 A1은 31이 될 수도 있고요. A1이 만약에 짝수였으면 2분의 1을 곱해서 32가 됐으니 A1은 얼마? 64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네들을 모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더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 더하면 7 더하기 1하면 8 더하기 4 하면 얼마요? 2가 됐고요. 2 올라갔어. 4에다가 5 더하면 9, 12 그리고 21.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다시 선생님 지금 계산 잘못했죠? 7에다가 8, 12요. 12, 1 올라갔지. 3이고
8입니다. 8에다가 9를 더했어. 아, 어렵다. 얼마입니까? 172네. 그죠? 그래서 172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덧셈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론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 짝수와 홀수에 대한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얼마가 되었다? 그래서 172가 되었다. 정답 몇 번에 있었어요? 1번에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연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연수야. 근데 홀수에다 1 더하면 얼마지? 짝수 되네. 짝수에다 2분의 1을 곱해도 자연수네. 뭐 이러한 개념들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문항 해결을 봤고요. 1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목소리 왜 작아졌냐? 이 13번 문항이 아마도 학생들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문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통수학 문제에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정말 좀 잘 알고 있었어야 되는 문항이고요. 선생님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뭐라 그랬냐면 범위, 구간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강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문제 풀 때 특히나 고난도 문항은 디테일에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이 문제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AB는 두 실수 AB에 대하여 X가 0보다 작을 때 뭐예요? 3차 함수입니다.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3차 함수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3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 개수는 3분의 1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은 들어요? 우리 항상 0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0에서의 함수값 0, 0에서의 함수값 0이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0이기 때문에 아 얘는 0에서 연속이고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구나, 0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다음, 이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감소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증가할 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f'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뭐에 대한 얘기구나? f'x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자.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되죠.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얘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가 되네. 언제? x가 0보다 클 때. 자, 미분했더니 몇 차 함수가 되었습니까? 3차 함수가 2차 함수로 변신했어. 최고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고요. 최고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얘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x에다 0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b죠. x에다 0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b예요. f'x는 어디에서?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f'의 0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b고 얘는 연속인 함수야. 그러면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정말 좋겠어. 그런데 인수분해는 안 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꼭지점 찾는 거죠. 대칭축을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거 모두 다 우리가 대칭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F'0이 마이너스 B인 건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대칭축을 찾기 위해서 위에 있는 I를 한번 다시 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AX거든. 얼마 더 할 거예요? 2로 나눈 A를 제곱한 A제곱이 될 거고 더한 만큼 뺄 거야. 근데 빼기니까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가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a 몽땅의 제곱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로 쓸 수 있어.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x제곱 플러스 2ax가 있으니 얼마 더해줘야 돼? 2로 나눈 제곱, a제곱이야. 더한 만큼 빼줄 거고 빼기 b가 되어서 아래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로 쓸 수 있습니다. 언제? x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두 이차함수 모두 대칭축이 x는 얼마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마이너스 a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이 대칭축의
좌표인 마이너스 a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기준이 뭐예요?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나누어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가 0일 때, 그리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a가 0보다 클 때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약간 쎄한 게 하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감소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얘는 기준이 뭐예요? 또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f'x가 0이 기준이거든. 여러분 잘 보세요. 세 가지 모두 공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에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여기에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함수 모두 누가 또 기준이냐면 x가 0인 구간이 기준인 거야. 즉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누구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야.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져야 돼. 그러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 뭐 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b라는 i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b에다가 2a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결국은 얼마에 3a 마이너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값의 범위를 찾을 거야? a의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의 구간을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 즉 a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대칭축 자체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에 0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위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1에서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f'x는 어차피 0일 때 마이너스 b라는 값을 가지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자, 마이너스 1이랑 0을 기준으로 x축 아래, x축 위, 또다시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도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a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게 그려져. 그런데 어디에 그려져야 돼? x가 0보다 클 때는 x축 위에 그려져야 되고 얘랑 만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봐봐.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밖에 없습니까? 얘 마이너스 b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마이너스 b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b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나는 누구의 범위가 궁금해? a의 값의 범위가 궁금해요. 근데 b가 2a-1이야. 따라서 2a-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고 이 a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니까 a는 뭐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돼. 거기다가 3배에서 빼기 1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3배를 하면 2분의 3이 될 거고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1, 3a-1, 그 다음 2분의 3 빼기 1을 하면 2분의 1이 되어서 범위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3a-1의 범위가 궁금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 하나 찾아냈어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0, 즉 대칭축이 0인 경우 우리 살펴볼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얼마가 있을 거야? 0이 있을 거야. 근데 0에서는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얘가 지금 뭐예요?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인데 여러분 어디에 그려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기에 그려져야 돼. 그죠? 그러면서 대칭축이 여기에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왔겠지. 그런 다음에 연속이야. 얘가 마이너스 b인데 여기가 대칭축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아까랑 똑같네요.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뭐예요? a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a가 0이야. a가 0이면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것만 살펴보면 돼. a가 0이라고 해보자. a가 0이야. 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b는 1이 됐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조건 만족하는 거야. 따라서 a가 0이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a가 0일 때 우리는 누가 궁금해? 3a-1이 궁금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3a-1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1도 포함이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더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마이너스 a가 0보다 큽니다. 즉 a가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를 이제 0이라고 해볼게. 0이라고 한다면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에 그려져야 되고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대칭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f'x 입장에서 우리가 가볼게요. 0까지 갈 때는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대칭축 여기까지 못 갔어.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i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얘가 마이너스 b인데 그려질 거야. 대신에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b가 얼마였습니까? 2a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 근해 공식.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a는 얼마가 돼? 다행히 짝수 공식입니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어. 2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되겠지. 누가? a가.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a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요. a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요렇게 붙어지게 되고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3a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3배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고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될 거고 3a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3 빼기 1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지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잘 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보다는 3a 마이너스 1이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1보다 작았는데 마이너스 1 포함. 마이너스 1보다 커져서 2분의 1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3a-1이라는 이 값의 범위는요. 가장 작을 때가 얼마였어요? 저기 있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따라서 얘가 최소값이야. 얘가 얼마가 됩니까?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서 이거 빼래요. 2분의 1 빼기 빼기 4 하면 2분의 9가 되네. 2분의 9에서 플러스 3 루트 2를 해준 것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학생들이 가장 좀 힘들어했던 문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13번 문항이 계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워낙 중요한데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들 오답률이 13번 문제가 꽤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만약에 단답형이었다 그러면 오답률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같은 것들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어떤 구간에서 감소 증가인데 누가 기준이야? 지금 딱 봐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도함수 입장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13번 문항도 해결해 봤고요. 이제 1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에서 아마 가장 까다로웠다라고 한다면 저는 14번 문항이 가장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석만 잘할 수 있었으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그리고 계산도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좋은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A, B는 다 뭐래? 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는 다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인데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지수함수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대략적으로 알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A와 B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야. 그런데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는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라는 딱 정해진 지수함수의 모습이 나타났어. 선생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제발 문제 풀 때 주어진 것 중에 얘는 우리가 A와 B를 모르면 제대로 그릴 수가 없잖아. 개형만 알 수 있지만 얘는 어때요?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죠. 뭐부터 먼저 해결해라? 고정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요. 지수함수니까 점근선 y는 8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예요? 지수 0 만들게 하는 x 얼마입니까? 3이지. x가 3일 때 얼마가 됩니까? 3의 0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라서 7이 되는 거야. 이러한 우리 특수한 값들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8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를 모르니까 얘를 우리가 다음 조건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발문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합이 나오면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집합이 누구의 집합이야? 함수 값들의 집합입니다. 얘는 x의 모임이 아니라 y의 모임이야. 그런데 범위는 뭐예요?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인 거야. 어떤 x라는 값 입장에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뭐를? 함수값을 생각하는데 이 함수값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되는 거죠. 함수값들이 있어. 내가 어떤 k라는 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범위에서 뭐를 볼 거야? 함수값들을 살펴볼 거야. 근데 그 함수값이 정수인 것이 2개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하는 이 k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뭐부터 해결하자? 얘부터 먼저 해결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fx 입장에서 우리가 누구부터 그려보자?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라는 아이부터 그려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8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릴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지? 마이너스 8이라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x가 마이너스 8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점근선이 얼마입니까? 8이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점근선이 이렇게 y는 8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y는 8이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 하는 함수입니까? 감소하고 있어. 왜? 3의 x 세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함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가 3일 때 얘가 마이너스 8이고요. x가 3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3일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니까 3,7을 지납니다. 근데 아까 봤지? 3이 있어.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 k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x에 대한 얘기인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어떤 지수함수 입장에서요. 여기에 x가 있는데 x의 값이 얼마일 때 선생님이 여기다 써드릴게요. x의 값이 3일 때 얼마가 된대? 7이 된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지금 k의 값의 범위가 4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x에다 4를 대입해 본다라고 해봐. x가 만약에 4라고 한다면
4-3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5가 됐어요. 자, 그래서 x가 만약에 4였으면 y의 값은 얼마가 되었다? 5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슝 내려오는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봐.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그 K는 뭐예요? X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X가 K인데 그 K가 3이라고 해봐요. K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뭐를 만족해야 돼? 정수인 것이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K가 3이 딱 되는 순간 정수인 것이 하나가 보이죠? 얼마? 7이라는 Y값이 정수인 게 보여. 그지? 그러면 정수인 것이 다른 게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K가 그런데 얼마까지는 가능하냐면 K가 4가 들어가지 않는 4보다 작은 값까지는 가능한 거야. 그럼 K가 3과 4 사이에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정수가 5가 있고 7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도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까? 6도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그러면 K의 값이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요. 얘를 만족하는 Y의 값 중 정수인 것이 K보다 작을 때 몇 개가 돼? 6과 7 2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요. 우선은 어떻게 돼야 돼? 7일 수도 있고 6과 7일 수도 있을 때 7이면 여기에서 정수가 하나만 더 들어가야 돼. 7이 아닌 정수가 하나 더 포함이 되면 되고 물론 7이 들어가도 돼요. 자, 만약에 6과 7일 때는 여기에는 무조건 뭐만 있어야 돼? 정수가 6과 7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나는요. y는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b를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얘는 자연수고요.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해서 올라올 거야. 증가해서 올라오는데 이미 우리는 작은 범위 안에 얘네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올라와. 그럼 만약에 b가요. b가 자 여기 5라는 기준이 있는데 b가 5보다 작았다라고 해봐. b가 5보다 작았어.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럼 올라오다가 뭐도 있고 y값이 5도 있고 6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봐.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수인 것이 2개가 될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b의 값이 얼마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점근선이 얼마여야 돼? 5여야 되는 거야. 왜? 얘가 5보다 작아지게 되면 정수인 것이 뭐가 늘어나 버리는 거야? 5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6, 7? 2개여야 되는데 5도 들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근선 B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가 이제 이렇게 와서 올라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돼. 얘도 결국은 정수가 되게 하려면 y값이 얼마이거나 6이거나 7이어야 되는데 이제 6과 7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8 입장에서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여기에 만약에 7인 애가 있다라고 해봐. y값이 7인 애가 있다라고 해봐. y값이 7인 애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K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정수가 2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될 K의 값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Y값이 7이 되게 하는 애가 있으면 K가 얼마가 되더라도 여기서 1이 되더라도 1보다 작은 구간에서 6과 7이라는 정수인 것이 2개가 생길 수 있잖아. 정수인 것이 2개가 되게 하는 K 중에 가장 작은 값은 3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구간에서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y의 값이 7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6인 건 가능하니? 6인 건 가능하죠. 6이 있어도 7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봐. 7, 6 해서 2개가 되거나 6, 7, 6 해서 원소의 개수니까 똑같은 건 하나로 치지.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따라서 마이너스 8에서의 함수값은 뭐보다는 커야 됩니까? 얼마보다는 커야 돼? 6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고 7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반드시 그래서 y의 값이 6은 포함하고 7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8에서의 함수값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a고 b의 값은 5인데 얘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7보다는 작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를 빼면 1보다는 크거나 같아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그리고 2보다는 작은데 얘는 얼마예요? 2의 0제곱이고 얘는 2의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8 더하면 8보다는 a가 크고요. 9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a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a는 얼마다? 8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아까 b는 얼마였습니까? 5였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1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답 몇 번? 2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문 자체가 꽤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실수를 했다면 A가 9는 왜 안 되지? 이런 것들 잘 캐치하기 힘드셨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발문 자체를 좀 잘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내용들 여러분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객관식 14번 문항도 해결해 봤고요. 우리 마지막 객관식 20번 문항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 15번 문항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기승전 뭐예요? 인수정리입니다. 기승전 인수정리에 대한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극한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면 fx가 0이 아니면 즉 분모가 0이 아니면 fx분의 f의 x 더하기 3에 fx 더하기 1을 곱한 함수를 gx로 사용하고 fx가 0이잖아요. 얘는 3을 함수값으로 사용을 하래요. 근데 어떠한 정말 좋은 조건이 있냐면 이러한 강력한 조건을 하나 줍니다. x가 3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3에서의 함수값에서 1을 뺐대. 어떤 강력한 조건입니까? 3에서의 함수값과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gx는 x는 3에서 뭐라는 거야? 불연속이라는 거야. x는 3에서 불연속이야? 자, 얘는 지금 뭐예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다항함수? 얘는 분모만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연속이죠. 그러니까 x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분모가 0일 때라는 거지. 즉, f의 x 대신에 얼마? 3일 때가 얼마가 되었다? 0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 알 수 있는 건 F3이 자연스럽게 0이 된 거야. 자, 그러면서 F3이 0일 때는 F3은 뭐를 따라가? 3을 따라가니 G3이 얼마라는 거죠?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3이 3이라는 것도 알아냈고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더 챙겨갈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가 3-1, 즉 2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의 gx는 누구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f3이 0인 걸 알고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써볼게요. x가 3으로 가요. 그런데 x가 3일 때는요. gx가 얘를 따라가서 fx가 될 거고요. f에 x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fx 더하기 1이 됐는데 얘가 2라는 극한값을 가져요. 그런데요. 분모에다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이 극한값이 얼마가 되어버렸어? 0이 되어버렸어.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분자의 극한값이 0이라는 뜻이고 x에다 3을 대입하면 f6이에요. f3 더하기 1인데 f3이 0이니까 얘는 1이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었어? 0이 된 거야. fx는요. 6에서의 함수값도 0이래요. 그러면 fx는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3이랑 x-6을 인수로 가지고 하나의 인수를 더 가져야 되니 x-k로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자, 그렇게 하고 또다시 극한값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게요. 자, 우리 fx부터 분모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구했으니까 x-3, x-6, x-k가 될 거고요.
분자가 f의 x 더하기 3이야. 그러면 x 더하기 3 빼기 3이니까 x가 될 거고 x 더하기 3 빼기 6이니까 x 빼기 3 x 더하기 3 빼기 k가 될 거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fx 더하기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이 값이 극한값으로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의 x 빼기 3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x에다 3을 대입할 거예요. x에다 3 대입하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k가 되었고요. 분자 가겠습니다. x에다 3 대입하면 3이고요. 3 대입하면 6 마이너스 k야. 얘 어떻게 됩니까? x에다 3 대입하면 f3 0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이 되어서 극한값이 그냥 이렇게 2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도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 따라서 6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k가 되어서 한쪽으로 넘기면 3k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12가 되고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x-3, x-6, x-4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5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5에서 fx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궁금한데 자, fx는 3이랑 4랑 6에서만 0이기 때문에 g5는 누구를 따라가? 위에 있는 아이를 따라가겠지. 즉, g5는요. x에다가 다 5를 대입하면 f5에다가 분모는 f8에다가 f5 플러스 1을 곱해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 됐어요. f5랑 f8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f의 x에다가 5 대입할게요. 5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f에다 x 대신에 8을 대입하면 8 마이너스 3 하면 5, 8 마이너스 6 하면 2, 8 마이너스 4를 하면 4가 되어서 얘는 40이 되었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할 겁니다. 분모 마이너스 2고요. 40이고요. f5에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얘네들 약분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라는 거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인수정리에 대한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 핵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x가 3으로 갈 때 gx가 3에서의 함수값과 같지 않아? 불연속이구나. 그러면 언제 불연속이 돼? 분모가 0일 때. 따라서 f3이 0이다라는 것에서 단서를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하셨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15번 문제까지요. 객관식 문제들 모두 해결해 봤고요. 칠판 좀 정리하고 이제 단답형 문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제 공통문항 중에서요. 단답형 문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데요. 단답형 문항의 난이도가 훨씬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답형 끝까지 놓치지 말고 22번 문항까지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16번 문항입니다. 로그에 대한 방정식 문제고요. 우선 첫 번째, 진수 입장에서 우리가 x-1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x는 당연히 1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13 플러스 2x도 0보다 커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3 플러스 2x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여기에서는 진수 조건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4라는 아이는 얼마예요?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타내보면 로그의 2의 x-1은 2가 앞으로 나오면서 2분의 1 해서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면 로그의 2의 13 플러스 2x의 뭐가 됩니까? 2분의 1제곱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x-1이랑 13 플러스 2x의 2분의 1제곱이 같아지면 되기 때문에 양변 뭐 할까? 제곱. 얘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13 플러스 2x가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 0이고요. x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에서 x가 마이너스인 것은 근이 될 수 없고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로그 방정식 해결할 수 있고요. 지수나 로그 입장에서 여러분이 방정식, 부등식 해결하는 거 워낙 자주 등장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7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가 나옵니까? 합의 기호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합의 기호는요.
실수배와 뺄셈, 덧셈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지? 오히려 여러분 4층 연산보다 쉬운 문제가 바로 합의 기호에 대한 문제이고요. AK의 1에서부터 10까지의 합이 10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AK의 합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AK 빼기 BK란 말이야. 여러분 잘 봐. 이 AK 빼기 BK야. AK야. 여기서 이거 뭐 해버리면? 떼버리면 이 AK 빼기 AK 하면 AK 빼기 BK지. 따라서 34에서 10을 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자연스럽게 24가 되는 거야. 이거 굳이 BK의 합의 기호 이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10이니까 20 넘어가서 BK 계산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 몽땅에서 이 몽땅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AK 빼기 BK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암산으로도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24였고요. 17번 문항 이렇게 해결해 봤고 18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째 문항은 F'1이 3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고배미분법 사용하는 문제죠. F'X 계산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2x 플러스 a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 F'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에다가 1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1을 대입하면 2에다가 2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32가 된 거야. 우선 2로 약분해 버릴게요. 2로 약분하면 얘는 얼마가 되고 16이 될 거고 a 더하기 a니까 2a고 4 더하기 2니까 6이 되어서 이 값이 16. 2a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고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5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전형적으로 원래 우리가 단답형에서는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부정적분을 객관식으로 갔고요. 미분에 대한 얘기가 단답형 문항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과 적분에 대한 계산 문제는 뭐 당연히 다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배미분법에 대한 3점짜리 단답형 문항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항입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자, 지금 보니 얘는 3차 함수고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입장에서 얘를 다시 보면 뭐로 묶어낼 수 있어? x제곱으로 묶어내면 3x 마이너스 7이거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입장에서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얘가 3분의 7이고요. 여기에 0이 있어서 이런 식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래.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를 우리가 계산하세요 라는 거겠지. 따라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7x랑 누구랑 만나? 마이너스 x제곱이 만났습니다. 한쪽으로 넘기면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7x가 얼마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따라서 우리 0에서 만나는 거 알겠어? 그러면 x로 묶어내면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이 얼마가 된 겁니까? 0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죠. 지금 뭐 했어요? 제곱입니다. 그죠? 선생님 죄송해요. 자, 그러면 한쪽으로 넘길게요. 이상하다 했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0이 된 거야. 그죠? 그러면 우선은 3으로 우리가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뭐로 묶어낼 수 있어요?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0이었던 거야. 따라서 여기 있는 이 x값이 얼마였어요? 2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은 0에서부터 2까지 누가 위에 있습니까?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주면 되지.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을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3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을 0에서부터 2까지 2 대입하면 16입니다. 그러면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2 대입하면 플러스 16이고 0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됐다? 4가 되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곱인 것들 잘 확인하시고요. 계산만 잘하면 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정도는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은 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19번 문제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이제 2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0번 문항인데요. 학생들이 제가 진짜 맨날 강조하는 건데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면 막 너무 떨려요. 그냥 걱정되나 봐.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이 문제를 보면서 느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문항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라 라고 알려주잖아. 그냥 문제에서 R1 곱하기 R2를 구하라?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빈칸 추론 문제는 하라는 것만 우리가 잘 확인하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은 선분 AB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선분 AD의 길이는 얼마라고?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이 3분의 2파이 그리고 각이 4분의 3파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1, 여기 있는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2라고 할 때 R1 곱하기 R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보면 R1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BD인데 사인 법칙 쓰래. 그리고 삼각형, 자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R2는 가에다가 뭐를 곱한 값이다 라고 되어 있냐면 BD를 곱한 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D에서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D의 제곱이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만큼이래. 그랬기 때문에 R1 곱하기 R2가 다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걸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D가 어디 있습니까? 삼각형 ABD는 여기에 있어요. 삼각형 ABD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R2는 뭐 곱하기 BD라고 되어 있습니다. R2라는 아이 입장에서 이걸 봐봐. R2라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삼각형 ABD 입장에서 봐봐. 지금 보면은 ABD 입장에서 보면 3분의 2파이랑 선분 BD랑 마주보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사인의 3분의 2파이랑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선분 BD랑 마주보고 있어. 그럼 얘는 2 곱하기 R2가 되는데 따라서 R2라는 i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BD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돼. 자, 그런데 사인 3분의 2파이 입장에서 우리 봅시다.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따라서 R2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R2는 선생님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2 나눌 거야. 2 나눌 건데 사실은 여기에 또 얼마가 있기 때문에 2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 약분이 가능하니 루트 3분의 1 곱하기 선분 BD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박스 가에는 뭐가 들어간다? 3분의 루트 3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자. 선분 BD의 제곱을 계산을 하는데 삼각형 ABD에서 그대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래요. 삼각형 ABD 입장에서 그대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BD의 제곱을 구하래.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지?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3분의 2파이입니다. 얘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약분하면 2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낸 거냐면 여기 있는 선분 BD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얘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5 빼기 2니까 얘는 7이 되어서 선분 BD의 길이가 루트 7이 되었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야. 자, 그러면 R1과 R2의 곱을 나타냈는데 R1 입장에서 봐봐. R1이라는 건 R1을 가지고 있는 이 원 입장에서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한번 봐요. 내접하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사인의 얼마랑 4분의 3파이랑 선분 BD 즉 루트 7이 마주보고 있는데 얘가 이 R1이었단 말이야. 사인의 4분의 3파이입니다. 사인의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어서 얘네들도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R1은 뭐가 돼? 루트 2분의 루트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R2는 우리가 보자. R2는 3분의 루트 3에다가 BD 얼마? 루트 7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예쁘게 쓰자. 3 루트 2분의 7 루트 3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유리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해서 써볼까? 루트 2, 루트 2라고 한다면 분모가 6이고 7에 루트 6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괄호에 들어갈 숫자들을 다 찾아냈는데, 가나다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각각 PQR이라고 할 때 9 곱하기 P가 얼마예요? 3분의 루트 3이에요. Q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Q는 마이너스 2였어. 마이너스 2였고 R은 얼마입니까? 6분의 7 루트 6인데 얘를 그래서 제곱을 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자,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네들 우리가 약분할게요. 얘 약분하면 얼마? 3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9 곱하기,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요? 3, 3은 9인데 제곱하니까 81입니다.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고요. 7은 제곱하면 49고요. 루트 6은 제곱하면 6이 되어서 얘네들 약분하면 9가 될 거고, 요것도 약분, 요것도 약분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9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더 쉬워진 거지. 왜? 너 사인 법칙 활용해봐. 어떤 삼각형인지까지 알려줘요. 어떤 삼각형 입장에서 사인 법칙인지, 어떤 삼각형 입장에서 코사인 법칙인지 다 알려주고 R1과 R2의 곱을 계산하라.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 나왔다고 해서 나 이거 잘 못하는데 하지 마시고 뭐뭐뭐 해라 라고 했으니까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이 잘 찾아내면 충분히 맞춰내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2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21번 문항도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떤 수열로 하는 또 다른 합이 나왔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 그리고 선생님 무슨 얘기했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잖아.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조건을 다 상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있었을 때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7번째 항이 13의 배수래. 그랬을 때 1항부터 7항까지 SK의 합이 644면 A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자연수겠지. 자, 그러면 모든 항이 자연수래. 공차가 음수라면 나중에 언젠가는 뭐가 될 수 있어? 수열의 항들이 자연수가 아닌 음수가 될 수 있겠죠.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은 첫째 항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좋은 조건을 우리가 하나 강력한 조건을 가지고 갈 수 있어. 첫째 항도 공차도 다 뭐다? 자연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라고 했어. 그러면 SN이라는 i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SN이라는 i는 원래 뭐라고 써? 2분의 n의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까? 2a1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사용한 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얼마가 돼? 2a1 n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타나면 nnd니까 dn 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이렇게 한 번 더 계산하면 마이너스 dn이 되어서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던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은요. n에 관한 2차 함수의 모습인데 공차를 d라고 하면 2차 항의 개수는 얼마가 돼? 2분의 d가 돼서 n제곱이 될 거고요. 1차 항의 개수는 선생님 맨날 강조했거든. 2분의 2a1 뭐예요? a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d n으로 쓸 수 있어요. SN을 사실은 바로 이렇게도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잘 모르겠으면 합에다 한번 넣어보면 여기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항부터 7항까지의 합입니다. 자, n 대신에 k가 들어갈 거고요. 2분의 d는 뭐예요? 실수배니까 앞으로 나와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제곱이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6분의 7 곱하기 7 더하기 2배에서 더하기라면 1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1 마이너스 2분의 d도 실수배죠.
n인데 n 대신에 k 들어갈 거고 1부터 7까지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7 곱하기 8로 쓸 수 있는데 얘가 얼마래요? 644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다 계산해 볼게요. 얘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고 2, 3이 되고 얘는 5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70D만 남게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4, 7, 28이니까 플러스 28A1이고요. 얘랑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4D인데 이 값이 644라고 한 거야. 그러면 28 약간 불편하지만 데리고 오고 70에서 14를 뺐어. 그럼 얼마예요? 56D가 됐지. 얘가 644였던 겁니다. 그래서 양변이 다 28로 약분이 돼요. 644도 왠지 28로 약분이 되어야만 될 것 같죠? 자, 2 하면 56입니다. 그래서 84가 되었네요. 그래서 3이 되어서 얘는 얼마가 되냐? 23이 된 거야. 즉 A1 플러스 2D가 얼마다? 23이다. 근데 A1 플러스 2D가 뭡니까? 얘 세 번째 항이네. 세 번째 항이 얼마예요? 23인 것을 알아낸 거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를 볼게요. 다시. 두 번째 항의 값을 구하래요. 자, 첫째 항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항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항이 있을 텐데 세 번째 항이 자연스럽게 23이래요. 23이래.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 입장에서 두 번째 항은 23 마이너스 D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A1은 23 마이너스 2D가 될 거야. 근데 D는 다 자연수여야 돼. 아직까지 뭔가 D의 값을 못 찾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일곱 번째 항이 13의 배수래. 자, A3이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고 A6이 있고 A7이 있는데 이 A7은 A3 입장에서 보면 23에 얼마 차이 납니까? 4 플러스 4D예요. 얘가 13의 배수래요. 자,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첫째 항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라 그랬어. 그래서 첫째 항은 23 마이너스 2D인데 얘는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이 D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따라서 공차는요. 1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차도 자연수인데 이 공차는 1, 2 해서 얼마까지? 11까지가 가능할 거야. 그러면 공차에다 1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1을 대입해. 공차에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7. 3의 배수예요? 아니지. 공차에다 2 대입합니다. 그러면 31. 3의 배수입니까? 아니지. 공차에다가 3을 대입할 겁니다. 3을 대입하면 12를 더해봐. 얘는 얼마가 됩니까? 23에다가 12를 더하면 얘는 35라서 3배수 아니야. 자, 여기다 계속 얼마씩 더할 거야? 4씩 더하는 거야. 그러면 공차가 만약에 4라면 얘는 얼마예요? 39가 되어서 13의 배수가 나온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5 대입해봐요. 여기다가 4를 더하면 43이 될 거란 말이야. 13배수 아니지. 자, 여기다 4 더해봐. 47, 13의 배수 아니야. 4 더해봐. 51, 13의 배수 아닙니다. 자, 그러면 6 대입해볼까? 그럼 이거 얼마 됩니까? 55도 13의 배수가 아니야. 7 대입하면 59도 13의 배수가 아니야. 또 8 대입해서 4를 더하면 63도 13의 배수가 아니야. 9, 그러면 67인데 13의 배수 아니지. 10, 70인데 13의 배수 아니지. 71이네, 71. 그죠? 71도 4씩 늘어나니까 71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공차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냐면 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공차는 얼마였다? 4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우리는 A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 23에서 공차인 4를 빼면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13의 배수라는 조건까지 한번 활용해 봤고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차가 자연수라는 것이었어.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활용한 항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봤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22번 문항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항이 살짝 좀 힘이 빠지죠. 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평가원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 너네 있잖아.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문제 다 풀어봐.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fx와 gx라는 다항함수에 대해서 fx의 함부정적분을 대문자 fx, gx의 함부정적분을 대문자 gx라 할 때 이 함수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조건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떠오르는 건 x에다 얼마 대입하고 싶다? 1 대입하고 싶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이 될 거고요. x에다 1 대입하면 1 곱하기 f1, x에다 1 대입하면 빼기 3이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하고 싶다?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다. 얘 미분하면 뭐 됩니까? fx 될 거고요. 요거는 미분하면 뭐예요? fx 더하기 x의 f'x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x가 되어서 누가 사라져요? fx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x의 f'x가 4x가 되어서 누가? x가 약분이 돼요. 왜요? 이 함수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f'x가 4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4x 플러스 적분상수인데 1에서의 함수값이 3이 되어야 돼. x에다 1 대입하면 3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fx까지 우리가 구해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 지금 보니까 fx 곱하기 대문자 gx? 대문자 fx 곱하기 gx. 선생님이 진짜 많이 강조했던 이거는 곱의 미분법이야. 이거 뭡니까? fx와 gx의 곱을 뭐 한 거예요? 도함수 계산한 거지. fx와 gx의 곱을 미분하면 8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이래. 근데 문제는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gx에 대해서 1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하래요. 그럼 여러분 이건 딱 봐도 뭐예요? g3 마이너스 g1의 값을 구하는 거고 대문자 gx 구하라 라는 거지. 그러면 대문자 gx가 여기에 있으니 나 대문자 fx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대문자 fx를 보면 얘는 뭐가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상수를 c1이라고 하면 c1이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미분했을 때 얘야. 근데 나는 얘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또다시 적분을 하면 fx와 gx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2x 4제곱에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뭐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대문자 fx가 우리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이야. 그러면 곱해서 2x 4제곱이 되었다는 건 gx는 우선은 x에 관한 2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1이어야지 얘랑 곱하면 2x 4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우리가 p라고 하고 px라고 두고 상수항을 c2라고 하고 얘네들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우선 x 세제곱을 만들어 보자. 얘랑 만나면 2px 세제곱,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1x 세제곱이야. 얘가 x 세제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p 마이너스 1이 1이 될 거고 2p는 2가 될 거야. 따라서 p의 값은 얼마다? 1이 된 거야. 얘는 1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C1을 모르는데 C2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치? 어떡하지? g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2인 것까지 내가 구했어. 다시 가봐. 내 목표는요. 한 부정적분만 구하면 돼. 자, 선생님이 맨날 하는 한 부정적분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적분상수가 없어도 얘는 계산이 가능하죠. 여기 그냥 C2라고 놓더라도 3 대입해. 1 대입해서 빼면 C2가 사라져. 자, 그래서 얘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여기 있는 C2와 상관없이 3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2가 될 거고 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됐지.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는 너무나도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고배 미분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역연산에 대한 얘기였고요. 22번 문제 어때요? 계산 자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모든 문항을 다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시간 관리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공통수학은 마칠 거고요. 선생님 선택과목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